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둔 65세 유부녀입니다. 딸들은 벌써 10수년 전에 둘 다 시집을 잘 보냈지만 큰아들은 홍기가 차고도 한참 지나고 늙음하게 겨우 장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아들의 결혼은 하고 나서 더 많은 우여곡절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세상사 쉬운 게 없다지만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아들의 결혼으로 인해 그동안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이야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 벌써 45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결혼도 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별 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평범한 엄마이다 보니 아들의 나이가 40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면 살던 적은 없었지만 괜히 아들 결혼에 훈수두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걱정의 잔소리가 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들보다 먼저 결혼한 딸들 역시 이들의 결혼을 걱정하기 시작했죠. 오빠, 이번에 우리 회사로 이직한 과장님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뭐가 괜찮은데? 사람이? 얼굴이? 마음이? 주어부터 말을 해줘야 알지. 으그, 내가 오빠한테 왜 얘기를 꺼냈겠어? 사람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마음까지 괜찮은 여자니까 얘기하는 거지.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늙은 나를 만나겠어? 소개팅이라도 시켜주겠다는 거야? 오빠, 이제 소개팅이 아니라 오빠 나이에는 선이라고 해야 하는 거야. 그것도 쉽지 않은 맞선이지. 결혼을 전제로 하는. 너 회사 동료인데 내가 만나도 괜찮겠냐고. 나야 좋지만 너와 그분의 입장은 어떻게? 으기, 나야 괜찮지. 오빠도 아직 괜찮아. 게다가 내가 오빠 나이까지 다 밝혔는데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 약속 언제로 잡을까? 글쎄, 그분은 몇 살인데 나에 대해 대충 다 설명도 해준 거야? 머리숱 없는 것도 흰머리도 좀 있다고 얘기했냐고. 응, 그분은 30대 초반이야. 오빠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일하다 보니 연애를 많이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어. 야, 연애야 많이 해봤지. 결혼 상대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결혼 인연이 없는 건가? 여튼, 그런가? 아무튼 잘 얘기했으니 걱정 말고 만나보기나 하라고. 딸들까지 나서서 큰아들 장가 보내기에 힘쓰던 때가 아들 나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소개도 해주고 맞선을 주선해줘도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 들어오더니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걱정되시고 혹시 창피하세요? 무슨 소리야? 아유, 술 냄새.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제가 뭐가 힘들겠어요? 못난 아들 둔 우리 어머니가 힘드시지. 제가 부르자네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너 때문에 힘이 들어? 그런 일 없는데? 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진작 결혼 잘했으면 벌써 대학생 손주도 보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이 불효자예요. 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들, 엄마가 몇 년간 결혼 얘기해와서 스트레스 받아왔구나. 미안해. 너를 못나고 불효자라고 생각한 적은 결코 없어. 그런 걱정하지 말거라. 너만 괜찮으면 엄마도 괜찮아. 저는 취한 아들이 꺼낸 취중 진담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 스트레스라도 받을까 싶어 그 뒤로는 결혼 얘기를 되도록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마다 인연이 있고 때가 있겠거니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본인이 더 힘들어하는 마음인 것 같아 애처롭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아들은 45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제게 주말 식사 약속을 잡더니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다정한 편이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아들과 식사하기로 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떤 여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일어나더니 옆에 있던 아가씨를 소개하며 인사시키더군요. 저는 아들과 둘이 식사하는 자리인 줄 알고 편하게 나갔는데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들의 여자라니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와 함께 있는 자리인지 모르고 편하게 나왔네요. 어머니, 당황하셨죠? 제가 요즘 만나는 친구, 아니, 애인이에요. 어머니와 편하게 같이 식사하면서 친해지려고 말씀 미리 안 드리고 약속을 잡았어요. 죄송해요. 어머, 그랬구나. 죄송하긴.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딱 보기에도 아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애인이라면서 소개해주는 자리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 있었어? 엄마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니 몰래 연애 잘하고 있었구나? 아주 오래된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진지하게 만나려고 생각하다 보니 어머니부터 급하게 인사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의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해해주세요. 그랬구나. 얼마나 만난 사이예요? 한 3주 됐어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얼마 안 되었지만 잘 통해서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보다 당차게 대답하는 모습에 저는 다소 놀랐지만 아들이 잘 선택해서 만나겠거니 믿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저를 불러서 소개해주는 아들의 심정을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라고 하기에 저는 궁금한 부분들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보기도 무척 어려 보이는데. 어리진 않아요. 31살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아들과 차이가 꽤 나네요.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나이 차이는 괜찮겠어요? 뭐, 나이가 대수인가요? 서로 궁합만 잘 맞으면 좋죠. 안 그래, 자기? 그럼,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하지. 어머니, 우리 잘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럴까 해요. 제 나이가 많은 거지. 31면 어린 나이는 아니니 걱정 마세요. 아들은 여자에게 홀딱 반했는지 그녀가 말하는 말마다 대꾸하고 즐거워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여서 좋을 때라 그런가 싶어 저 혼자 미리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처음 보는 자리이기도 했고 아들이 여자친구를 제게 소개해주고 싶은 심정에 급히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 캐주얼하게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다지 별다른 문제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날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오겠다면 택시를 불러 저를 먼저 집으로 태워 보냈습니다. 아들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집에 놀러 온 막내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랑 저녁에 외식한다고 하신 거 아니야? 왜 혼자 오세요? 여태 같이 있다가 먼저 들어온 거야. 맛있는 식사도 이미 했고. 넌 밥 먹었니? 애기는? 오빠는? 어디 갔는데? 저랑 애기는 이미 식사했죠. 오늘 네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더라고. 같이 보자고 부른 거였어. 어머, 정말? 오빠가 여자친구를? 엄마만 불러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오빠 드디어 장가 가는 거야? 어떤 여잔데? 몇 살이야? 뭐 하는 분인데? 하나씩 질문해야 대답을 하지. 뭐가 그리 급해?
편하게 보는 자리여서 맛있는 식사한 게 전부야. 궁금하니까 그렇죠. 오빠 결혼 얘기가 우리 집안의 금기어가 된 것 같아서 한동안 쉬쉬하느라 힘들었단 말이에요. 만나고 온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금기어는 무슨, 그냥 예쁜 아가씨야. 자세히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어. 처음 만났는데 뭘 따지고 묻겠어. 둘 사이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데 뭘 괜히 내가 꼬치꼬치 물으면 네 오빠 부담만 되지. 뭐 그게 왜 부담이야? 이제 부담 가져도 될 나이도 지났어요. 아니 그래서 그 여자분 나이도 어떤 일 하는지도 안 물어보신 거야? 우리 엄마 또 오빠 생각해서 많이 참으셨나 보네. 참은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때 되면 차차 알겠지 뭐. 너도 괜히 유난 떨지 말고 오빠와도 모른 척해. 괜히 신경 건들지 말고. 네네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셔요. 신경 안 건드릴게. 막내딸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 아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입이 간지러웠는지 막내딸은 그때부터 티를 내며 아들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죠. 오빠, 술 마신 거야? 누구랑? 어디서? 좋은 데 갔다 왔나 봐? 자식, 왜 이렇게 보자마자 까불어? 왜? 어머니가 무슨 얘기라도 해주셨어? 아니, 엄마가 무슨 얘기? 뭐, 난 들은 거 없는데. 오빠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뭔데 그래? 여자라도 만난 얘긴가? 궁금하네. 막내 너 추책 부릴 거면 애기 데리고 어서 그만 집에 가. 아이고, 우리 어여쁘신 조카도 데려왔어? 아이고 예쁘라. 잘 놀았어 우리 이쁜이? 저렇게 조카 예뻐하는 거 보면 오빠도 결혼해서 아기 나면 난리 나겠어? 어서 장가 가서 더 예쁜 아기 낳으셔요, 오빠. 그래, 안 그래도 그럴 거다. 조만간에 꼭 그럴 거야. 걱정 마라, 자식. 오, 정말? 여자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온 모양인데? 맞지? 누군데? 결혼할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야, 막내 너 그만 집에 안 가? 오빠 술 마셔서 피곤한데 너까지 왜 더 피곤하게 굴어? 엄마 왜 나한테 그래? 오빠 기분 좋을 때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곧 보여줄게. 개봉 박두달. 어머니, 저 피곤해서 들어가 먼저 쉴게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랑 이쁜 조카 더 놀다가 가라. 나 먼저 좀 쉴게. 그래, 어서 들어가서 쉬렴. 응, 오빠. 다음에 나도 보여줘. 오빠랑 결혼해 주실 구원자 여자분. 그날 이후 아들은 평일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도 한동안 늦은 귀가로 자주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연애하느라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은 만나는 여자를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겠다며 약속을 잡았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 모두 긴장되고 설레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예쁜 외모를 뵈니 우리 오빠가 횡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예쁘죠? 네네. 어서 와요. 시장할 텐데 어서 와서 식사해요. 퇴근하고 바로 오는 길이에요? 아, 저 회사 그만뒀어요. 오빠가 결혼 준비로 바쁠 테니 쉬라고 하기도 했고, 결혼하면 남편인 가장이 책임지는 가정에서 저는 살림만 하길 원했거든요. 결혼? 둘이 벌써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럼요. 결혼 생각하고 만났어요. 아, 잘 됐네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 되었네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요. 일정이 촉박하지만 저희 둘은 상의했고 준비는 둘이 잘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 별도로 신경 쓰실 거 없으시고요.
걱정도 마세요. 잘 알아서 준비해 볼게요. 프로포즈는 이미 잘 한 거야? 네, 그럼요. 프로포즈 받았죠. 오빠가 선물도 잔뜩 챙겨줬어요. 네, 프로포즈도 진작 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려니 좀 쑥스럽지만요. 그래야지 어린 신부님 모셔오는데 오빠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빨리 잘 성사되지. 그건 그렇죠. 제가 오빠에 비하면 어리고 예쁘니까. 아무튼 오빠도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급했는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프로포즈부터 하던데요. 반지도 진작에 받았어요. 그랬구나. 축하해요. 축하해, 아들. 사실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어요. 제가 오빠 나이에 비하면 월등히 젊고 어리잖아요. 그리고 여동생들이 많다고 들어서 아무래도 시집살이 같은데 좀 걱정되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시집살이는 같이 살면 모를까. 우리도 다 가정이 있고 생활이 바쁘답니다. 그런 걱정은 마세요. 그럼 저야 너무 좋죠. 오빠 덕분에 일도 쉬니까 정말 편하기도 하고 좋아요. 그래요. 괜한 걱정 말고 우리 아들 내조 잘 해주시고 둘이 행복할 생각으로 결혼 준비만 잘 해보아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놓으세요. 왜? 난 어머니가 존댓말 써주시니까 존중받는 것 같아서 좋은데. 자기가 왜 말려? 가족 모임에서 갑자기 결혼을 선포한 아들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다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를 정돈하며 남아있던 딸들의 표정이 어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해하는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오빠 결혼한다는 여자 말이에요. 엄마가 마음에 드신다고 오빠가 결혼을 하고 말고의 기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 걱정이 좀 되네요. 오빠가 좋으면 됐지.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무슨 상관 있니? 너도 괜한 참견하지 마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오빠와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차이 나는 만큼 하는 행동도 좀 어린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렇죠. 맞아. 그건 그래. 오빠가 우리 때문에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아까 엄마한테 말하는 것만 봐도 하는 행동이 너무 어린데? 너희들 그런 거 참견하고 신경 쓰지 마. 오빠 결혼이니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고 판단하겠지. 참견하려는 건 아닌데요. 사실 아까 말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좀 어린 행동이 티가 나서요. 엄마도 느끼셨잖아요. 뭐가 됐든 문제 삼지 말자. 오빠 결혼은 본인이 알아서 하게 둬야지. 우리가 자꾸 참견하면 둘이 사이 좋다가도 안 좋아지지. 안 그래? 너희들 남편도 처음부터 다 맘에 든 건 아니야. 네, 엄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볼 때 오빠 혼자 너무 좋아서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그게 걱정되는 거지 뭐. 뭐, 둘만 좋으면 됐죠 뭐. 결혼 준비한다면서 회사 일도 바로 그만두고 쉰다고 좋다며 마냥 좋아하는 게 좀... 그리고 엄마한테 말대답할 때 눈초리 보셨어요? 잔소리 한마디 했다가는 우리 엄마가 당하고 말겠는데? 맞아. 좀 도발적인 눈빛이었지. 무섭더라. 후달달. 크크크. 알겠어. 오늘 처음 가족들 만난 건데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괜히 우리끼리 뒷말 말자. 네 오빠를 그냥 믿고 둬. 그래도 우리 오빠 장가 보내는 일인데 너무 무관심할 순 없잖아요. 엄마, 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가 결혼해서 데리고 살 거냐? 그만 얘기해.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둘이 좋으면 그만이라니까. 사실 저도 속으로는 내심 딸들과 같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며느리 나이가 30대 초반이다 보니 아들과 15년 가깝게 차이가 커서 걱정도 되었죠.
단순히 나이 차이만 걱정된다기보다는 첫날 만났을 때부터 집으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도 철없다 싶은 행동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딸은 아들의 여친을 보고 애가 너무 어리게 행동하고 눈빛도 싸가지가 없다는 둥 한참 얘기했지만 아들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장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와 가족들의 주장을 펼치며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분가해서 가장으로 아들도 가정을 건사하고 스스로 잘 꾸려 나가야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 지 일주일 뒤 급하게 결혼 얘기가 오가다가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급조된 것처럼 빠른 시기였지만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헤아려 말리고 싶지는 않았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귀한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 쉽지 않아서 망설였던 게 사실이에요.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그럼요. 귀한 따님을 제 아들과 선뜻 결혼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가족들 사이니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드님이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 그래도 우리 딸 호강시켜주고 편하게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겨우 허락한 마음이 사실입니다. 네, 사돈어른. 마음 감사합니다. 그 마음 100번 알죠. 우리 딸은 제가 늦게 낳은 늦둥이라 귀여움만 받으며 자랐어요. 워낙 어려운 거 모르고 자라다가 회사 일도 공부한 전공 분야라 전공 살릴 겸 다녔던 거고 사위가 돈도 잘 벌고 결혼해서 살 집고 마련해 둔 것 같아서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 허락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죠.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 분가해서 살 텐데 부탁까지 하실 거야 없죠. 단지 바람이 있다면 딸이 돈 걱정 안 하고 아내로 편하고 곱게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괜히 결혼했다가 고생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돈? 철없다고 생각되었던 며느리가 사돈댁을 만나보니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견례에서 첫 마디부터 딸 입장만 생각하고 겨우 결혼 허락했다는 표현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저까지 까칠하게 굴면 아들이 괜히 신경 쓰고 불편해할까봐 참았습니다. 상견례는 그들이 편하자는 입장으로 결혼식이며 날짜까지 잡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연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 다 마음에 들 순 없다 단념하며 분가해서 둘만 잘 살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세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인사하러 온다던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연락됐어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대요? 엄마한테 인사하러 온다더니 왜 소식이 없어 걱정되게? 그러게. 안 그래도 전화가 계속 안 돼서 이제 걱정이 좀 되네. 뭐 기다려 봐야지. 연락 오겠지. 신혼여행을 해외로 다녀오면서 어떻게 안부 연락조차 한 번을 안 하지? 내가 큰 며느리 버릇 좀 고쳐놓을까? 10월도 신우이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봐. 연락 주겠지. 큰딸은 점점 더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후 신혼여행을 해외로 다녀와서도 연락 한 번이 없었고 한참 지나서 제가 아들과 통화하는 게 전부였죠. 아들은 결혼을 하고 나니 일해서 돈 버느라 더 바빴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에도 큰아들은 해외 출장과 일정이 겹친다며 통화만 했죠. 그러나
정작 며느리는 연락도 없었고 얼굴 한번 안 내비치고 바쁘다고 아들을 통해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들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4개월쯤 지나 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이자 며느리의 시아버지 제사 때도 안 오고 바쁘다고 문자만 왔더군요. 화가 나기보다는 좀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며느리는 늘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큰딸과 막내딸은 어떻게 말을 좀 하던지 화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탓하더군요. 엄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아무리 요즘 MZ세대니 뭐니 그래도 그렇지. 예의를 지킬 건 지키고 해야지. 가족인데, 물론 각자 사느라 바쁘고 일정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명절 때 전화 한 통도 없이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심지어 아빠 제사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큰 며느리는 좀 아니지 않아요? 계속 이대로 혼도 한 번 안 내고 그냥 두실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착해서 봐주니까 가족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물러서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명절에도 아버지 제사 때도 안 올 수가 있어? 오빠는 해외 출장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본인이라도 오던지 아니면 연락이라도 먼저 해서 엄마를 좀 챙겨야지. 여우짓도 못하는 앤가 봐? 여우같이 잘하는 척이라도 좀 하지. 처음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자기들 생활이 바쁠 수도 있지.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해주기만 해서 개념이 없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아빠 제사에 말 한마디도 안 챙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신혼인 애들한테 내가 매번 화내고 참견하니? 좋게 좋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라 너도. 딸들이 하는 걱정을 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해했습니다. 제가 화를 잘 내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 사이만 좋다면 참견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도 아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간간히 용돈도 챙겨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랑은 일절 어떤 소통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을 좀 해볼까 싶어 하루는 며느리에게 큰 마음 먹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아, 잘 지내지? 그냥 안부 겸 전화했어. 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래, 미안.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며느리는 제가 큰 마음 먹고 전화를 했지만 1초도 안 돼서 몇 마디 대화도 못 나눈 채 뚝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참 후에도 전화가 좀 부담스러운가 싶어서 카톡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냥 읽고 답이 없거나 씹다가 엄청 짧은 단답만 남기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용돈만 겨우 보내게 되어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바쁜데 건강 잘 챙기렴. 며느리도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안 그래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냐? 경사가 생겼어요. 어머니,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어머, 그래.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건강은 잘 돌보고 있지?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연락해서 부담스러웠던 거 아닌가 모르겠구나. 그러셨어요? 에이, 괜찮아요, 어머니. 축하한다, 아들. 그리고 축하한다고 전해줘. 며느리한테도. 네, 어머니. 축하 인사도 전할게요. 임신 초기이니까 며느리 몸 관리 더 잘하게 돌보고 좋은 거 많이 먹이고 챙기렴. 저는 그날 그동안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괜히 부담을 준 게 아닌가 오히려 걱정이 되었죠. 늦음하게 손주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아들 집으로 산모에게 좋은 음식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며느리는 음식을 받고도 아무런 연락이 한 번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손주가 또 생기네? 그렇게 오빠 장가 보내기가 소원이더니 손주까지 생기고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러게, 다 때가 있는 모양이구나. 근데 새언니는 임신하고도 연락 한 번 안 왔어요? 임신 초기라 관리하려면 바쁘겠지. 쉬기도 해야 할 거고. 아들이 연락 왔으면 됐지 뭐. 참 마음씨도 좋으신 시어머니라니까.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만 계시면 시월드 다 망하겠네. 뭐 몸에 좋은 거나 챙겨서 보내주고 그래. 시덥지 않은 소리 거들지들 말고. 결혼 이후로 인사도 한번 제대로 안 오는 며느리한테 왜 그래야 하는데? 괜히 얄밉네. 그래, 엄마, 나도 뭐 해주기 싫다니까? 싸가지가 없어서 아이 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나 있을지 몰라? 타박들 좀 그만해. 아이 가졌다는데 스트레스 절대 주지 마. 연락 좀 안 오면 어떠냐? 손주가 태어난다는데. 그렇게 연락 부실한 며느리에게 저는 외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오든지 말든지 음식도 보내주고 건강에 좋은 것도 챙겨서 보내주었죠. 그렇게 10달 뒤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얼굴 본 뒤로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간간히 아들이 사진과 영상을 가족 단톡에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참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와이프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요. 오셔서 집안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택시 보내드릴게요. 그럼.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야. 지금 당장 택시 보내. 갈게. 용돈은 챙겨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 아프다는데 용돈이 뭐 문제야? 그런 걱정 말고 기다려. 곧 갈게. 며느리가 아프다며 전화한 아들의 부탁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정신없이 걱정을 가득 안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화로 상황을 알게 된 큰딸도 같이 가주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아들이 말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터라 잘 몰랐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며느리는 크게 아픈 것 같지 않았고 사돈댁도 아들 집에 와 계시더군요. 불이 나게 도착한 저와 딸은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부탁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에 밀린 일들을 뚝딱 해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돈 어른도 계시면 좀 해주면 될 걸 가지고 오빠는 왜 엄마더러 오라가라 한 거야? 시누이 아프지도 않구만. 야, 조용히 좀 해. 다 들리겠다. 필요하니까 불렀겠지. 너 그렇게 투덜거릴 거면 왜 따라왔어? 그만 가던지. 아니 뭐 그렇다는 거죠. 우리만 괜히 민망한 상황은 맞잖아요. 너 입 좀 가만히 둬. 그러나 큰딸은 제가 사돈 앞에서 집안일을 대신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전혀 아파 보이지 않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새언니?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 아프다고 해서 걱정돼서 오빠 전화 받고 엄마랑 불이 나게 왔는데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아이고,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인가. 여기저기 다 아프지. 키워봐서 잘 알잖아요. 그럼요. 보통 일이 아니죠. 사돈 어르신은 언제 오신 거예요? 저희는 새언니 혼자 있는 줄 알고 걱정돼서 왔는데. 큰딸은 그때부터 점점 화가 났는지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슬며시 붙잡고
부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괜히 시비가 될까 걱정되는 마음이었죠. 딸, 이리 좀 와봐. 나 좀 어서 도와줘. 거실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가 뭐 저들 하녀야? 세연이 아프지도 않고 사돈도 놀고 계시구만. 엄마가 왜 집안일을 다 대신해줘? 저분들은 거실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아기 돌봐주고 있잖아. 그게 가장 큰일인데 왜 논다고 생각해? 잔소리할 거면 너 먼저 그만 가라. 그리고 좀 조용히 좀 있어. 엄마는 왜 눈치만 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마침 사돈어른과 며느리는 손자 이유식을 먹이겠다며 부엌 식탁으로 오더니 일하며 수군대는 저와 딸에게 이것저것 달라고 본격적으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예쁜 손자는 식탁에서 며느리가 밥 먹이자 오물오물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순간 손자 볼을 손이 갔고 쓰다듬듯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괴성을 질러 가족들 모두 더 놀라고 말았죠. 어머머머머,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손자 볼에 쓰다듬던 손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저도 순간 너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손자도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더러운 손으로 지금 어딜 만져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딸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았던 사돈도 벼랑간 냅다 달려와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야? 우리 손자 어디 다친 데 없어? 놀라서 울잖아. 밥 잘 먹이는 애를 왜 건드려서는 울게 만들어? 뺨을 때린 거냐? 아이고, 누가 그랬어? 이리 와, 아가. 어디 아야 했어? 어? 누가 더러운 손으로 뺨을 건드렸어? 아니, 주방 행주로 걸레질하다가 갑자기 아기 뺨을 세게 만지잖아. 병균 옮아서 세균 같은 거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아씨. 뭐라고? 아니, 왜들 그러세요? 아이도 많이 키워보신 분이 밥 잘 먹고 있는 아이한테 병이라도 옮기려고요? 며느리나 사돈이나 똑같이 난리였습니다.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하며 광분하더니 저를 병균 덩어리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억누르고 참던 큰딸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을 번갈아 보면서 묵혀왔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세상에 모녀가 똑 닮았네? 아이도 많이 키워오신 분? 말씀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보자 하니까 우리 집안을 다 하녀로 보는 거야? 병균 덩어리로 보는 거야? 참아주니까 우습게 알고 아기도 있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말을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러더니 큰딸은 학창시절 짧고 굵게 몸담았던 유도 기술을 순식간에 며느리에게 다가가더니 업어치기 한 판으로 실현해버리더군요. 순간 우당탕 소리를 내며 자빠진 며느리는 얼빠진 표정을 지으면서 울먹이듯 딸을 째려보는데 큰딸은 더 당당하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뭘 꼬라봐. 눈깔 확 안 깔아? 어디 위아래 어른도 몰라보고 말을 쓰레기로 해? 이번 기회에 한번 쓰레기 취급 받아볼래? 네가 우리 오빠랑 급하게 서둘러 결혼한 이유를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집도 있겠다. 전문 직종에 능력도 있겠다. 오로지 돈만 보고 서둘러 못 이기는 척 결혼한 거잖아. 격분한 딸의 행동을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지만 사실 속이 통쾌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하는 대응이 괘씸해서 말리다가 그냥 두고 구경하게 되었죠. 야, 너 뭐야? 세연이한테 이래도 돼? 아이고 아파. 아야, 엄마, 나 못 일어나겠어. 어머머, 무식하게 몸으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래? 지금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들이 부리는 거야?
다치라고 그런 건데 아직 주둥이가 안 다쳐서 아직 말을 잘하네?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네 남편 우리 오빠 돈 많이 없어. 너 우리 오빠 돈 많은 줄 알고 결혼 서둘러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만 뺏어먹는 목적 달성했다 생각 드니 시집 식구들은 멸시하고 무시한 거 아니냐고. 그동안 우리 엄마가 너를 얼마나 봐주고 아껴준 줄 몰라? 아무리 철이 안 났어도 그렇지.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라면 말이야. 야, 너 어디다 대고 개소리야? 아줌마는 좀 빠져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그러면 업어치기 한 판 더 들어갈 참이니까. 그리고 새언니님 대답하실 차례잖아요. 그래. 돈 보고 결혼했다. 왜? 그럼 내가 30대 초반 젊은데 뭐 볼 게 있다고 40대 중반 다 늙은 남자 걷어줬겠냐? 집이라도 있다고 하니 결혼 결심했다고 왜? 그게 뭐 잘못됐어? 내가 그렇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히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아이까지 낳아줬는데 받들어 모셔도 될까 말까 한데 어디서 이 지랄을 떠는 거야? 지랄? 참나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인간들이구만. 내가 상황 판단을 지대로 시켜줄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미안하지만 우리 오빠는 이 집 주인이 아니란다. 이 집 해준 것도 우리 엄마고 집의 명의도 여전히 오빠 명의가 아니라 우리 엄마 명의고 국가 유공자셨던 아빠 덕분에 알뜰하게 일하고 모으셨던 우리 엄마 유산에서 절반을 오빠 물려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가 우리 엄마 못 알아보고 오늘도 끝까지 이따위로 행동한 거란다. 그러니 이제 국물도 없겠지? 게다가 저기 현관문에 오빠가 벌써 와 계셔서 다 보고 듣고 있었네? 그제서야 사돈은 놀란 나머지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니 급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놀라서 당황해 실수를 했네요. 아이가 크게 다친 줄 착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아이가 정말 크게 다친 줄 알고 흥분해서 험한 말들이 나왔네요. 용서하세요, 사돈. 어머니, 잘못했어요.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낸 거예요. 누가 좋지도 않은 사람 돈만 보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아기가 다친 건가 울고불고 하는 통에 제가 마음에도 없던 말로 헛소리가 나왔어요.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상황 파악한 며느리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서는 사돈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종료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사과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속아서 결혼한 것만 같고 괜히 서둘러 결혼시킨 것 같아 한편으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이고 무슨 소리야? 지금 한 말 전부 사실이야? 처음부터 나를 속여온 거였어? 혼자 시댁에도 다녀온 척하고 선물 사드린다면서 오가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아들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손자 아기를 챙기더니 격분하며 며느리에게 차가운 시선으로 이혼 요구했고 잠시 자리를 피해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결국 아들은 자신을 속이고 가족들에게 자신 모르게 이중적인 행동을 해왔던 며느리의 모든 위선을 알게 되자 차갑게 마음이 돌아섰는지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던 며느리가 제 마음을 괴롭힌 상황들도 알게 되었죠. 아들은 미운 정도 떨어졌다며 여러 정황들을 법적으로 따져 위자료 한 푼도 줄 수 없게 이혼 처리하겠다고 며느리에게 통보했답니다. 며느리는 결국 집안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는 결코 아니었지만 손자가 있어서 이혼을 참으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엄마라고 배우고 자라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저도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말씀 한마디 없으셔서 몰랐습니다. 제 섣부른 판단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실게요. 고맙다, 아들. 내가 고생한 게 뭐 있어?
너가 고생이 많았지. 못난 엄마 때문에 괜한 고생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전 후회 없어요. 오히려 요즘 일도 재미가 붙었고 아이 키우는 일도 적성에 잘 맞아요. 아빠 역할이 체질이었나 봐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이혼 후 제가 준 유산으로 자영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전보다 더 시간도 자유롭게 쓰면서 아이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함께 살게 되었죠. 이혼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오히려 전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 금세 털고 일어날 거예요. 이미 일도 잘 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즐겁게 지내는 거 보이시죠? 너무 걱정 마시고 혹시라도 어머니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 알지. 우리 아들 늘 당당하게 일 잘하고 건강한 거. 육아는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엄마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도우면 되지. 그리고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손자 보는 재미에 내가 요즘 더 행복해. 돌이켜보면 결혼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과 맞는 짝이 나타났을 때 해야 맞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들에게 미안함으로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아들은 오히려 제가 자신의 이혼을 자책이라도 할까봐 되려 저를 보살피더군요. 그리고 큰딸과 막내딸도 돌싱이 된 오빠를 응원한다며 주말마다 육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들 얼굴이 점점 더 오빠랑 쌍둥이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생겼지? 귀여워라. 분명 크면 오빠처럼 효자 되겠어. 그러게, 오빠랑 판박이라니까. 나랑 많이 닮지 않았어? 주변에서 나 닮았다고 잘생겼다 하던데. 에이, 엄마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시잖아요. 뭐라고? 이게 정말...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 후 가정을 건사하느라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해서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때와는 달리 오히려 요즘은 여가 시간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육아에도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격려 속에서 아들의 마음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엄마 된 마음으로 아들이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또 안타까운 마음에 결혼을 권유하게 되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요. 늙어서라도 재혼한다고 하면 자신의 선택이고 판단이니 그때도 온전히 맡겨보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걸 말이죠. 각자의 삶대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에 쫓기듯이 주변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에 맞춰 필수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급히 서두르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여전히 살아갈수록 더 많이 깨닫고 배우나 봅니다. 아들에게 듣자 하니 이혼당한 전 며느리는 술의 의존도가 높아졌는지 알코올 중독 수준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를 더 볼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되었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고 자신의 행실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제 큰딸의 첫째 딸도 요즘 유도에 한창 빠져 있답니다. 아마도 커서 큰딸의 안전은 제 딸이 그랬던 것처럼 유도 엎어치기로 잘 지켜주리라 생각되네요. 늦게 장가보냈던 아들의 결혼을 짧고 굵게 우여곡절 많은 사연이 또 생기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족 모두 이제 제자리에서 탈 없이 잘 지내게 되었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 소소함으로도 감사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